장관님, 그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문회를 하다가 할 가치도 없어서 중지가 되고 자진 사퇴를 우리 당에서는 요구했고 자진 사퇴가 안 되면 임명 철회하라라고 했는데 아직 임명 철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송부를 하여서 어제 20일 경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송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과 여론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임명할지 안 할지 여론이 추그러지면 임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은 임명 보류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네요. 뭐 그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고려합니까? 장관이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부적격으로 이미 했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빨리 임명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그저께 정찰위성을 쏘고 정찰위성에서 태평양 감 상공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 촬영 사진을 수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진 신뢰가 갑니까? 예, 아직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네. 찍었다고 말만 한 것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북한에서 위성 발사 관련해서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제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뭐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또 이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적극 지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 기술이 하나는 로켓 기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찰 위성에 관련된 기술일 거로 생각하는데 로켓 기술은 이미 좀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정찰 기술을 얼마나 줬는지 또 줬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 의원가 우리 당에서는 이를 경고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한다고 할 때 러시아가 군사지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면 어떡할 거냐 한국 국민 엄포를 놨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인공위성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1등 공신은 아마 그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일 것 같고 2등 공신은 이런 여건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동의는 못하겠지만은 실제 국제적인 여건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자초해서 본 의원도 그때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준다든가 드론 같은데 폭격 드론을 주면은 우리에게 북한을 군사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계를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 1조 사망 효력 정지했는데 북한은 파기하겠다고 나왔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봐야 되네요. 문서적 행위로 파기 여부와 관계없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계속 아니 그러니까 해왔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파기됐다고 보십니까? 네, 뭐 실질 위반도 해왔고 그러면은 북한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효력 정지할 때 모든 것은 실익이 있어요. 이득점도 있고 잃을 것도 있고 실익은 얻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감시 제한을 풀어서 군사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잃을 거는 뭡니까? 이걸 효력 정지함으로써. 저는 잃을 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잃을 재산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그것은 생명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모든 정책을 쓸 때는 장점과 단점, 실익을 동시에 보고 택하고 잃을 게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의 단편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잃을 게 왜 없습니까? 당장 북한이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대응 나올 거라고 예측했나요? 뭐 지금과 같은 뭐 반발을 하고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걸 그러면은 신경 써서 좋아요. 국민을 보호하는 걸 그래서 소홀히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이럴 것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접촉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실제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그런데도 이렇게 가고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죠. 그리고 지금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럼 긴장도가 올라가고 한반도가 하게 되면은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가잖아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위성을 발사한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지금 이거와 별 관계없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 거죠. 장관님은 야인 시절이나 국회의원 때 9.19 군사합의 파기 지속 주장해왔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반대했어요. 이러한 군사합의조차도 안보를 정쟁화해서 또 많은 비판론자들은 비판하는 거는 총선에 이렇게 그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으로 갖고 가기 위한 비판도 있어요. 이제 실제 장관님 그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니까 북한이 파기하고 북한은 사실은 파기를 원했어요. 이걸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